광양의 알루미늄 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두고 순천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허석 시장은 소형 경전철 문제에 대한 중재를 기대하고 있으며 반대가 있었던 출렁다리를 국가정원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지역에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사람들을 위한 노동자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강제노동자상 건립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시, 세풍산단 주민과 중국 기업이 알루미늄 공장 건립에 합의했습니다. 공장 건립 계획을 밝힌 지 1년여 만인데요. 그런데 이 합의 내용을 두고 공장 인근 지역인 순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공장이 행정구역상 광양에 있지만 순천과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합의서가 원천 무효라며 공장 건립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알루미늄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광양 세풍산단 부지입니다. 도로 하나를 두고 행정구역상 광양 세풍리와 순천 해룡면으로 나뉘는 구역입니다.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1만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루미늄 공장의 공정 자체가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광양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압연, 압출, 이런 연신 제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조업으로만 입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재련된 제품을 가져다가 가공을 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주로 재련이라든지 정련 과정에서 그런 공정에서 벌어지는데 그 공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논란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광양 세풍산단 인근 주민들과 광양시, 광양경제청, 중국 기업이 합의했고 공사는 가시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엔 순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행정구역이 관양이니까 관양 세풍 일부 지역만 가지고 논의를 한다. 이거 무슨 공공지역 작정도 아니고 숨어서 방해 물질이 발생이 안 된다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기업체라면은 저희들도 구태 반대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는데 그런 공공성을 배제를 시키고 지역 주민을 설득을 하려는 마음 자세는 하나도 없고. 광양경제청은 공장 부지 관할 지역이 광양시이기 때문에 광양 지역민을 합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합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순천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합의를 무효화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나 의심이 있다면 민관 합동으로 언제든지 사업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풍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 해가지고 광양시로 분류돼 있고요. 환경적으로 의문이 갈거나 의심이 가시면 전문가들 다 동원해가지고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는 창구나 이런 거 다 열어주고 대응을 하도록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광양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장 부지가 광양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해 있어 업무 권한은 광양경제청이 가지고 있다며 광양시는 권한이 없고 경제청의 방침을 존중하며 지원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의 입주나 투자 유치나 착공 허가에 관련해서는 전혀 저희가 권한이 없어요. 주민들, 경제청, 기업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광양시는 지원 협조한다.
순천 지역민들은 1년 전 중국 기업이 발표했던 내용과 이번 합의 내용에 변화가 생겼다며 환경오염을 우려했습니다. 알루미늄 순도가 99.7%에서 95% 이상으로 바뀌었고 용해로 설비를 증설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경자청하고 같이 거기에 사무관으로 회의에도 참석하고 그러시는 분이 우리가 소외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게 참 거기에 진짜 소외감을 느꼈어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이른 시기까지. 광양 세풍산단 알루미늄 공장 건립 사업은 합의 내용에 따라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순천 지역민들의 반대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언론인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 한 해 순천시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스코와 순천시는 2011년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소형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업체 에코트랜스는 적자를 이유로 올해 초 순천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3월에는 손실을 보상하라며 순천시를 상대로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했습니다. 현장 실사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빠르면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허 시장은 소형 경전철 손해배상 소송 철회 서명에 시민 9만여 명이 참여했다며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식이 통한다면 저는 순천시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정우 회장을 만나서 한번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PRT 관련해서 저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8억 원을 들여 지난 8월 열린 동물영화제는 생태와 환경까지 주제를 확대했지만 관람객은 지난해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순수 동물영화가 부족하고 흥행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동물영화제가 전국에 유일하고 반려동물 인구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잠재력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허 시장은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고 보고 내년에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석 달의 준비로 놓고 보면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물 놓고 보면은 저는 반반이다 보는 것입니다. 동물영화제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되 내용을 생태에 좀 중심을 두자. 결국 생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이 한데 어우러지는 생태계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 시장은 무자격 업체 논란과 시민사회 반대가 거셌던 출렁다리는 계획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렁다리 업체의 법적 문제가 마무리됐다며 이미 제작된 출렁다리를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개장을 앞둔 야시장 조성 계획 가운데 하나로 출렁다리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최대의 야시장을 만들어서 푸드트럭이 50대가 오고 하면 이쪽을 명소로 또 만들 예정인데 국가정원에 온 사람들이 국가정원만 보고 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문화를 즐기게 하자 이런 연결 코스입니다. 허 시장은 올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 토론회를 열어 정책 결정에 많은 참고가 됐다며 내년에는 시민 인터넷 방송을 개설하는 등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은 우리에게 아픈 역사인데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징용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된 이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노동자상이 전남에도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한 윤보식 민주노총 전남지역 본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정말 피해 입은 우리 당시 조선민중들 특히나 그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 한 800여만 명이 일제에서 강제징용되거나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발굴하고 또
단지 아픔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역사를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민주노총 전남부에서 이 노동자상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나서 더 많은 도민들,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전남 광역단위를 대표하는 단체들에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초기 한 3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제 정당이 초기에 함께 뜻을 하겠다고 밝히셔서 추진위원회를 5월 9일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회의를 통해서 저기 보시면 저 상 그리고 장소 그리고 중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했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자상이다 보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자들 또 노동자회에서 많은 참여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 그리고 개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단체가 한 403개 그리고 개인이 507분 그렇게 해서 현재 한 8,100여만 원이 모여가지고 순수하게 민간이 모여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 고문으로 계시는 박정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일찍 할 걸 그러지 못했다는 죄송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늦게 시작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명예회복 그리고 제대로 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전남 쪽에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동자상을 처음에 제안할 때 민주노총은 단순히 상만 세우는 데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상을 세운다는 것은 그 아픈 역사를 떠올리고 또 그 아픈 역사에 머물리지 않고 새롭게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정말 탄압을 이겨내고 항쟁했던 그 항쟁의 역사들을 지금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남도청이나 도의회, 도교육청에서 행정재정적 도움을 주셔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들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우리 목포 시민, 전남 도민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전남 도민들께 부탁드리는데요. 자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역사를 제대로 세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남 도민들께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 하시는 것, 또 그래야 명예회복과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간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이 오셔가지고 특히 이 상 주변에가 그 당시 조선 민중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 그리고 또 항쟁의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목포시에 좀 부탁을 드리면 전남 도민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여기 있는 이 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산단 입주 기업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사관 10명을 여수 산단에 보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송치된 남해화학 등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와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 추가 수사에 들어가면서 기소될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는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19 행사가 12일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이 함께 마련했는데요. 소비자 단체들과 정부, 기업과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소비자 의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소비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사실 한 개 단체나 한 개 조직이 그 주제들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의제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렇게 해서 연결함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소비자재단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행사와 소비자 권익 운동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대중음악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장흥 출신의 1세대 작곡가 손석구 씨가 9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손 씨는 장흥에서 태어나 목포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호남은행에서 근무하다 작곡가 김혜송의 추천으로 조선악극단에서 기타리스트로 대중음악계에 발을 들였는데요. 꿈같은 사랑을 발표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이후 청실홍실 주제곡과 노란 샤스의 사나이 등을 만들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조금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남 고용 동향을 보면 전라남도의 10월 고용률은 65.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99만 9천 명으로 17,000명 증가했는데요.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은 70.8%로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1.4%로 지난해 같은 달과 같았고 실업자도 15,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날은 점점 더 추워집니다. 우리 지역 아침 3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8도에 머무며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내리는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파는 토요일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객 운항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 강한 한기가 몰려오면서 수능인 목요일에는 거짓말처럼 입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강하게 부는 찬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겨울 외투를 입어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오색빛깔 추억을 담은 단풍 사진. 김윤식 님이 보내주신 지리산 달궁 캠핑장 사진입니다. 진희연 님이 보내주신 장성호 사진인데요. 노을 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홍경성 님이 보내주신 코스모스 사진입니다. 이지혜 님이 보내주신 순천 동천 사진입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박다미 님이 보내주신 한국가사문학관 사진입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